안녕하세요. SAP 2시에 대해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리디안 솔루션의 원성재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발표 시간이 1시간 동안에 저희가 알차게 전달을 드리고자 두 가지 세션으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비나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부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바로 못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가 따로 메일을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 발표에 앞서 저희 리디안 솔루션에 대한 기업 소개를 간략히 하고 웨비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리디안 솔루션은 SAP 솔루션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시스템 구축부터 운영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업 영역은 크게 컴플라이언스, SAP 클라우드, SAP ERP 구축 및 운영의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그 외에 SAP 기술 자문 업무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는 SAP GRC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을 주로 구축과 운영까지 저희가 맡고 있고요. SAP ERP 구축 및 운영 분야에서는 S4HANA 온프레미스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클라우드 퍼블릭을 포함해서 클라우드 버전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P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금일 발표드리는 BTP 기반의 솔루션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SAC를 활용한 경영계획, RAP 개발을 통한 SAP 익스텐디드 구축,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수트를 활용한 SAP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일 진행하는 웨비나 주제 이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SAP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으니까요. 웨비나가 종료된 이후에 설문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품과 함께 이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세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디안 솔루션의 원성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AP 클린코어를 위한 S4HANA 개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릴 SAP 코리아에서 기술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한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디안 솔루션의 한광훈입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클린코어의 컨셉 그리고 기술의 변화 사항을 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실제 클린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리디안사의 소중한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클린코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클린코어의 정의와 이를 위한 개발 환경의 변화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클린코어란 가능한 한 ERP 코어 영역을 스탠다드에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도록 가이드 드리고 있고요. 이때 SAP는 새로운 개발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CBO 프로그램들이 코어와 분리돼서 운영될 수 있는 디커플드 된 커스텀 프로그램이 유지돼야 된다는 게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클린코어고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클린코어를 통해서 정기적인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거고 코어에 쌓여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클린코어의 핵심 메시지이고 아울러 자연스러운 업그레이드 유지 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TCO를 전략할 수 있다는 게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클린코어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SAP는 이제 클린코어를 위한 개발 환경의 변화, 세 가지 변화 사항이 있고요. 첫 번째 이제 키 유저 익스텐시빌리티라고 해서 SAP에서 제공해드리는 피어리 앱을 가지고 커스텀 필드라든지 커스텀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개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발자분들이 실제 아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핵심 RAP라고 하는 개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커스텀 아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존에 우리 ERP에 많은 위성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양한 랭귀지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했었는데요. SAP가 이제는 BTP라고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개발을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개발 환경의 변화가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RAP라고 하는 개발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아바 프로그래머들이 기존에 어떻게 클린코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사님, 네.
클린코의 핵심 개발 프레임워크이 방금 말씀드린 RAP, REST 기반의 아바 프로그래밍인데요. 어떻게 실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계시는지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RAP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다양한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RAP 방법론에 따라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UI는 퓨어 엘리먼트 또는 프리스타일로 만든 화면입니다. 다양한 화면을 충분히 RAP 방법론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한데요. 어떤 식으로 저희 회사가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RAP 개발에 대한 오버뷰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AP는 기본적으로 화면이나 API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소스로 데이터를 가져올지 결정하는 데이터 소스 부분을 하고요. 시작해서 데이터 소스로 만들어진 CDS를 이용해서 관련 있는 CDS 뷰를 연관시키는 작업을 하는 데이터 모델링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트랜잭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만들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서비스 모델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링된 서비스를 REST 방식의 OData로 퍼블리시하는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각 단계별로 생성되는 개발 오브젝트는 아래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다음 장부터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AP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신속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요. 데이터 모델링과 서비스 모델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설계서를 받으면 바로 설계서에 있는 기존 테이블을 클린코어 관점의 SAP에서 릴리즈한 CDS 뷰로 매핑을 하고요. 트랜잭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즈니스 오브젝트나 퍼블릭 API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목 매핑 작업이 끝나면요. 설계사의 화면을 분석해서 화면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해당 데이터로 수행해야 하는 오퍼레이션을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엔터티를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만들 건지에 대한 데이터 소스의 추출 방식을 결정을 하고요. 데이터 소스에 따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RAP 모델링 방법으로 전체적인 CDS 뷰나 비헤이비어 디피니션 등의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를 서비스 모델링을 통해서 퍼블리시하여 빠른 시간에 UI 개발자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음 장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서 분석 및 RAP 전환 시 변경 항목을 엑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클린코어 관점의 CDS 뷰를 찾고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비즈니스 오브젝트나 퍼블릭 API를 찾아 매핑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계서에 그려진 스크린 화면을 분석해서 필요 정보와 필요 오퍼레이션을 추출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ARAP 상계를 하는 화면인데요. ARAP를 위아래로 조회를 하고 상계할 항목들을 AR에서 고르고 AP에서 골라서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를 밸리데이션을 하고 밸리데이션을 통과하면 승인 요청을 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화면에서 AR 엔터티 그리고 AP 엔터티 그리고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택된 ARAP 정보를 가지고 승인 요청 저장하기 위한 승인 요청 엔터티 총 3개의 엔터티를 추출할 수 있고요. 승인 요청 엔터티에는 선택된 ARAP 정보를 밸리데이터하고 승인 요청을 하는 2개의 오퍼레이션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추출된 엔터티의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건지를 결정하는 데이터 소스 추출 방법을 결정합니다.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4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BO 테이블을 만들어서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과 여러 개의 CDS를 조합해서 또 다른 CDS로 필요하러 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복잡한 로직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경우에는 ABAP 로직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SQL 스크립트를 통해서 좀 더 복잡한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에즈에서는 ARAP인 경우에는 회사의 고유 로직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ABAP 로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구성을 했고요. 승인 요청 엔터티인 경우에는 CBO 테이블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로부터 가져오는 방법을 선택하여 구성을 하였습니다. 각 데이터 소스를 만드는 예제들에 대한 화면인데요. 첫 번째 항목이 테이블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항목이 CDS 뷰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왼쪽 화면이 아밤 로직을 이용해서 엔터티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오른쪽 화면이 SQL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고 화면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RAP 프레임워크에 맞게 선택된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데이터 소스별로 트랜잭션과 서비스 제공 유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6가지 방법의 모델링을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예제에서 승인 요청은 테이블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서비스 바인딩까지 총 6단계를 통해 모델링하게 되고요. ARAP인 경우에는 아밤 로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커스텀 엔터티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른 화면을 보시면은 이 두 가지 방법 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소스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이 방법대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고 RAP의 개발 오브젝트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예제 테이블로부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인 요청에 대한 예제에 대해서 화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베이직 뷰를 만드는 화면입니다. 베이직 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드는 작업이 관련 데이터에 대한 어소시에이션을 맺고 각각의 필드에 라벨을 설정하는 작업인데요. CBO 테이블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라벨을 만들고 어소시에이션을 잘 정의해 놓으면 나중에 해당 뷰를 이용해서 패스 표현식이나 표현식을 이용해서 더 풍부한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API에서 필요한 데이터도 이런 패스 표현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원천으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저기 프로젝트를 다니다 보면은 이런 모델링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간단하게 CDS를 조인을 하는 용도로 쓰시는데요. 그렇게 쓰시는 것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데이터들의 관계를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맺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만드는 화면인데요. 오른쪽 화면이 비헤이비어 디피니션으로 해당하는 CDS에 필요한 오퍼레이션을 정의하는 화면입니다. 앞 예제에서는 상계에 대한 정합성 체크를 위해서 ARAP 정보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처리하는 밸리데이트 액션과 승인 요청을 하는 Request Approval 액션이 어프로벌 액션을 선언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액션에 대해서 파라미터 타입을 구성하게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액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RAP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은데요. 데이터를 화면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구조로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 방법들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액션에 보면은 디파라미터나 이런 파라미터를 딥 구조로 해서 가져오는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고 나서 RAP로 화면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성하는 게 상당히 쉬워졌고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통해서 개발을 하시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필요한 정보를 오퍼레이션을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션 뷰를 만드는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프로젝션 뷰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고르고 서비스에서 필요한 오퍼레이션을 고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션 뷰에 있는 오퍼레이션들은 많은 유저에 따라서 롤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프로젝션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딱 하나만 만들지는 않고 여러 가지 프로젝션 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화면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대한 모델링이 완료가 되면은요. 스크린 플로우 상에 해당 엔터티와 오퍼레이션을 저희의 매핑을 하게 되고요. 해당 엔터티를 서비스로 묶은 서비스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UI 개발자에게 제공을 하면
바로 화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모델링 작업, CDS 뷰로 만들어서 그 최종적으로 서비스 바인딩을 하는 이 작업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요. UI 개발자가 바로 개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앞서 그 선언해 놨던 액션들에 대해서는 백엔드 개발자가 바로 개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 기존 클래식 구현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RAP 프로젝트 디자인 시 어떠한 프로젝트 인력 구성이 필요할까요? 네, 실 프로젝트의 담당자별 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화면이긴 한데요. 기존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자의 롤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 회사에서는 서비스 모델러라고 하는 롤을 할당해서 설계서를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빠르게 퍼블리시까지 하는 모든 서비스 모델링 작업을 담당하고는 그런 롤이 서비스 모델러라고 하는 롤로 존재합니다. 서비스 모델링 이후에는 화면은 UI 개발자가 그리고 백엔드 로직은 아바 개발자가 나누어서 작업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비스 모델러라고 하는 롤이 있는데 이 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바의 경험이 많으시고 RAP와 피오리 어플리케이션의 원리 정도만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서비스 모델러라고 하는 이 부분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UI5, RAP를 이용한 개발의 속도나 아니면 품질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비스 모델러라고 하는 새로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UI 개발은 어떤 원칙으로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는 UI 개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원칙이 좀 있습니다. 툴도 딱 정해서 쓰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AP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스튜디오 바스를 무조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이디를 이용해서 화면은 피오리 엘리먼트 기반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피오리 엘리먼트로 안 되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익스텐션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 우선순위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이 좀 복잡하거나 좀 특이한 화면인 경우에는 프리스타일 앱을 만드는 이런 세 가지 우선순위를 둬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이렇게 바스를 이용해서 피오리 엘리먼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바스에 보면은 피오리 툴즈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툴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바스의 이 피오리 툴즈만 이용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필요한 화면, 피오리 엘리먼트로 개발할 수 있는 화면, 피오리 엘리먼트에 뭔가 익스텐션을 하는 그 기능, 뷰를 더 추가를 하거나 하는 기능들이 너무 쉽게 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스의 이런 피오리 툴즈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리니까요. 꼭 한번 이 툴이 어떤 게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 여기 질문 중에 서비스 모델러의 역량은 기존 모듈 컨설턴트가 소화 가능한 역할일까라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금 전에 나온 저희 롤의 프로젝트 구성 인력에 네네. 관한 질문인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할까요? 네,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요, 컨설턴트 분들이 SAP가 제공을 하는 릴리즈된 이런 CDS나 그런 걸 찾는 거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도 컨설턴트 분들이 충분히 좀 경험이 쌓이시고 하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도 화면에 대한 설계나 화면에 대한 흐름, 그리고 화면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액션들이 필요한지까지는
네, 모듈 컨설턴트 분들이 네,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는 보는데요. 네, 거기까지는 네, 모듈 컨설턴트가 할 수 있지만 네, RAP에 보면은 약간의 네, 모델링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네, 모델링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네, 약간 아직까지는 좀 모듈 컨설턴트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리딩하고 있는 모듈 컨설턴트 분이 이 부분의 서비스 모델러까지 같이 봐주신다고 하면 클린코의 어떤 프로젝트에 좀 더 힘이 실릴 것 같고요. 갑자기 질문드려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바스 설명 쭉 주셨는데, 바스는 이제 일반적인 개발 툴이 아닌 것 같고, RAP 프로젝트, 결국 이제 피어리 개발에 최적의 UI 개발 툴인 것 같습니다. 사스 ERP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커스텀 개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사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제 처음에 많은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그 시행착오라고 하는 게 이제 SAP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개발 방법에 대해서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냐면 이클립스 통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키유저 익스텐서빌리티라고 해서 기존의 사스 ERP에서 제공을 하던 개발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개발 방법론을 사실은 저도 그랬는데요. 처음에 이거를 동시에 같이 이렇게 보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한쪽만 보다 보니까, 여기서는 되는데, 여기서 안 되는, 사스 ERP 같은 경우는 그 개발해서 쓸 수 있는 API, CDS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되는데, 저기 어떤 CDS나 데이터를 쓰고 싶은데, 이거를 못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 키유저 익스텐서빌리티를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것만 좀 알았으면은요, 좀 더 프로젝트가 좀 편하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스 ERP를 개발을 할 때 준비를 하시는 그 부분은 어떤 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I를 검색하기 위한 사이트 및 피오리 앱에 대한 검색 사이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숙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API를 포스트맨 같은 툴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스 ERP를 하다 보면은 이런 API들은 잘 찾으시는데 이 API를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상당한 문제로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프로젝트를 딱 시작하는 순간에 그 컨설턴트 분들한테 포스트맨 같은 거를 깔아드리고요. 저희가 포스트맨 설정, 그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포스트맨을 들여서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API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클립스에서 개발하는 방법 말고도 사스 ERP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키유저 익스텐서빌리티의 개발 방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이거를 이클립스와 연계를 해서 잘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연계를 안 하면은 원래는 되는 API고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없어서 개발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상당히 잘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스다 보니까 기존의 ERP와 다르게 개발 관련한 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개발 관련한 앱들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미리 알고 개발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스 ERP는 이렇게 이클립스로 하는 아박 개발과 키유저 익스텐서빌리티라고 하는 개발한 방법을 적절히 잘 사용을 해야지 아래와 같이 그 개발을 할 때 편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개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만드는 CBO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회를 좀 가다 보면은요. CBO 프로그램 개발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CBO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어느 정도 마음대로 이렇게 개발할 수는 있지만 사스다 보니까 사스에서 제공을 하는 API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퍼블릭에서 HTTP로 하는 API도 API지만요. 그 비즈니스 오브젝트나 아니면 CDS 뷰도 네, SAP에서는 API라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네, 어떻게 네, 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네, SaaS ERP의 네, 개발이 네,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좀 갈릴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밑에 보시면은 뷰 브라우저나 커뮤니케이션 어레인지먼트, 인터페이스 모니터링, 배치작 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도 네, 적절히 네, 사용을 하셔서 개발을 진행해 주시면은 RAP 방법론에 따라서 개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사님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스위든 하나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CDS가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피어리 앱 개발, 아바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BOPF, 그 다음에 RAP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준을 많이 이렇게 따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RAP도 크게 무리 없이 개발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 단기간에 RAP를 숙지하고 프로젝트를 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팁을 하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별다른 팁은 없는데요. 제가 RAP를 하다가 자료들을 좀 찾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프레스 같은 사이트에서도 그런 관련된 책도 찾아서 공부를 했었고,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들도 많이 봤었는데요. 올해 초에 SAP의 러닝오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보면은 RAP에 관련된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에 매터리얼이 있는데요. 거의 이 매터리얼이 저희 회사의 개발팀에 RAP의 바이블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해당 강좌의 자료를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RAP라고 하는 ERP 안에서의 확장 개발에 대해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BTP라고 하는 SAP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익스텐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BTP 자체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SAP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항상 생각했던 게, SAP의 ABAP이 아니더라도 뭔가 클라우드 상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하는데, SAP의 워크벤치처럼, SAP80처럼, 개발자는 개발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제가 4년 전에 모 회사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BTP라고 하는 거를 접하게 되었고요. 그 BTP 안에서 그 SAP ABAP이 아니라 Node.js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을 했었는데 그 개발을 하다 보니까 바스라고 하는 아까도 UI를 만드는 툴이 있는데요. 그 바스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그 개발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바스에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 오브젝트 스토어나 아니면은 어떤 원격으로 연결하는 정보를 가져오는 뭐 데스티네이션 서비스, 아니 그런 정보 서비스를 충분하게 아주 쉽게 연결을 해가지고 로컬에서도 테스트가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I5 같은 프로그램도 같은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SAP ABAP에서는 RAP라고 하는 개발 프레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BTP에서는 바스를 이용한 캡이라고 하는 개발 방법론이 존재하는데요. 저도 해당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4년 넘게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개발을 할 때, 캡 방법론에 따라서 개발을 할 때, 뭔가 주위에 어떤 환경이나 그런 거를 뭔가, 이런 걸 고려해야 돼, 저런 걸 고려해야 돼, 뭐 이런 거 없이, 충분하게 개발에만 집중을 해서 개발할 수, 이렇게 쉽게 편리하게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BTP 환경은 이미 SAP에서 개발자가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 설정이 필요 없는 모든 개발자가 동일한 환경에서 SAP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쉽게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어 네, 상당히 개발 생산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게 적용하여 도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실 때 ERP 내부 사용자가 아닌 뭐 공급자 포탈이나 같은 외부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전사 시스템을 동일 환경에서 구축이 가능하니까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고 회사에 적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보니까 개발자분들의 인력 구성에 따라 뭐 아밥 베이스로 가든 아니면 오픈 소스 베이스로 가든 편리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BTP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전히. 하지만 이제 글로벌하게 저희 BTP 고객을 보면은 25,500개의 고객이 있고요. 1,800개의 파트너사, 그리고 저희 앱스토어에 등록된 게 750개 이상의 이제 파트너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저희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파스 평가 부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이제 BTP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끝으로 이제 이번 준비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SAP 클라우드 어널리틱스 서비스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디안 솔루션에서 사업 계획을 담당하는 김창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SAP의 어널리틱 클라우드 기반의 그 중견, 중소 기업을 위한 사업 계획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로서는 그 패키지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 다음에 패키지가 담고 있는 프로세스, 그리고 각 단위 업무 영역별 화면과 동영상을 시연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페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사업 계획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실적을 수집하고 가공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버전을 만들면서 서로 사업부 간에 서로 데이터를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어떤 환경 변화에 따른 원활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시스템을 통한 실적 집계와 가공을 통해서 실적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런 계획을 통해서 데이터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확보로 계획 수립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분석에 치중하여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게 바로 시스템의 목표입니다.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통적인 방법론이 업무 분석과 시스템 설계 후 구축이 완료된 후에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현업 담당자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업무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디안 패키지는 애자일 방법론을 동원을 해서 현업이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서 요건을 도출하고 그래서 반영함으로써 인해서 구축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그 플래닝 패키지가 담고 있는 시스템 구성도와 프로세스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성도는 그 방화벽을 통해서 기간기 시스템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적재를 하게 되고 적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사 사업부에서는 총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 총량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바텀업 방식으로 각 업무 영역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손익까지 완성이 되면 그 확정된 손익을 가지고 한 번 더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버전이 만들어지고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확정된 버전, 그러니까 버전을 확정하게 되면 이 확정된 버전을 가지고 그 현업에게는 정형 리포트, 관리자에게는 비정형 분석 리포트, 그 다음에 경영진에게는 KPI성 같은 대시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세스 요약을 보시면 프로세스는 제조업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매출 계획에서 확정된 수량이 이제 생산 계획으로 넘어가게 되고 생산 계획에서는 캐퍼와 그 분량률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생산 수량이 할당이 되고 할당된 그 생산 수량은 구매 계획의 원단위 계획을 통해서 자재 소요량이 산출이 됩니다.
이 산출된 자재 소요량이 이제 재료비로 구성이 되고, 다음 인원인건비, 그 다음에 경비 계획을 통해서 공통비와 간접비가 배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원가가 산출이 되고, 제조 원가를 통해서 이제 손익의 매출 원가 구성이 되고, 또한 배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에 대한 수익성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주요 물동계획에 대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동계획에서 이제 매출 수량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뭐 지역별, 뭐 제품별, 채널 유형별, 통화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생산 계획에서는 그 동일한 제품을 여러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생산 캐파별로 이제 그 생산 물량을 배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된 그 생산 수량이 이제 재고 수불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제 판가 단가, 판매 단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 실적 판가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이전 3개월 평균 단가를 할 거냐, 아니면 기간별 평균 단가를 적용할지를 통해서 매출 금액을 시뮬레이션 하게 되고요. 시뮬레이션 된 매출 금액은 그 매출 할인을 적용을 통해서 목표 이익까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산 계획에서 넘어온 것들은 이제 목표 수율과 원단위를 통해서 이제 자재 소요량이 산출이 되고, 이제 구매 입고 계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구매 단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매 금액이 산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원인건비입니다. 인원인건비에서는 뭐 신규 인원에 대한 채용 계획, 그 다음에 퇴직 계획을 통해서 기말 인원이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직급별 평균 급여 단가를 적용해서 인건비가 산출이 됩니다. 다음 손익계획입니다. 이제 경비 실적을 통해서 경비 계획이 완성이 되고, 투자를 통해서 감가비가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조의 공수 계획을 통해서 노무비 산출이 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비용과 집계가 되고, 그 다음에 배부를 통해서 이제 손익이 생성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화면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실현 계획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화면에서는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는 KPI 지표들이 있고, 아래에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판매 단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팝업 창이 있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위에 이제 판매 금액이 산출이 되고, 실적 기반의 매출 할인율을 적용해서 매출 이익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매출 분석 화면입니다. 모든 매출 계획이 끝나면 그 KPI성 지표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대시보드 형태의 이제 KPI들이 지표가 제공이 되고, 각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동영상 시연입니다. 처음 랜딩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작업할 버전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버전에 대해서 이제 KPI성 지표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내의 주요 게시판 또는 프로그램의 그 진척 상황 모니터링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표시하여 답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매출 계획을 실행하게 되면 맨 첫 번째 페이지에는 항상 그 KPI성 지표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 계획을 클릭을 했을 때 KPI성 지표들이 보이게 되고요. 이 KPI 지표는 그 사용자의 권한별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그 권한만 해당하는 지표가 보이게 되고,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별도로 이제 추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KPI 지표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정보들을 더 추가해서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출 수량 계획인데요. 매출 수량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잠깐 업무 흐름을 보시게 되면, 뭐 판매 계획에서 환율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통해서 이제 수량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전체적으로 판매 단가 통해서 매출 금액이 확정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매출 이익 조회 부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 이익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 수량에 대한 화면을 보시게 될 텐데요. 기본적인 룩업 필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는 항상 그 조회 조건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우측 상단에는 버전을 관리하는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항상 왼쪽에 선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버전에 대해서 또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서 새로운 버전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화면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줄이고 그리드를 확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 화면은 실적이 보이고 오른쪽에서는 실제 입력할 화면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입력할 때에는 웹 화면상에서 입력하기엔 너무 작은 화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엑셀 화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재 보고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익스포트를 해서 엑셀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엑셀에서 손쉽게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엑셀로 다운로드된 결과를 쭉 확인하면서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된 결과를 그 SAC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기능, 일괄 데이터 적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사업계획 엑셀에서 적용한 내용들을 카피해서 실제 그 화면, 스토리라고 얘기하는 화면에 붙여넣기를 하게 됩니다. 붙여넣고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입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충족할 수 있게끔 바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는 화면이 되겠고요. 붙여넣은 데이터들은 실제 변경된 부분이 이제 하늘색으로 보이고 여기서 저장을 하게 되면 대량의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대량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건 바이 건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바로 그 수량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각 쉘마다 그 사치 경산에 대한 가감 승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150에서 플러스 20%를 하겠다라고 하면 플러스 뭐 120% 이렇게 입력하면 120%가 반영이 된 금액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엑셀과 마찬가지로 내가 똑같은 값을 복사하겠다라고 하면 마우스를 통해서 드래그를 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데이터에 대한 일괄 업로드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실제 이제 사용자에게 입력할 수 있는 템플릿들을 제공을 하고 현업 담당자는 그 템플릿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한 후 관리 담당자가 템플릿을 취합을 해서 일괄 업로드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계획을 입력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업로드 화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분석 화면이 있는데 일단 그 다음에 한번 더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 캐파 계획입니다. 하나의 제품이 여러 공장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생산 실적을 기준으로 그 생산 물량을 할당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마찬가지로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생산 캐파에서 받은 물량과 불량률, 그 다음에 재고를 반영해서 자동으로 생산 물량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매 계획입니다. 구매 계획에서는 목표 수율을 정의를 하고 수율을 반영한 최종적으로 원단위 계획을 세워서 마지막으로 자재 소요량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소요된 자재 소요량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매 입고 단가를 통해서 구매 금액, 즉 재료비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다음 인원인건비입니다. 인원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기 화면은 KPI 정보가 보이고 이제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이제 인원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직급별 평균 급여 단가를 가지고 이제 인건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KPI성 리포트를 보고 어느 사업부에 어느 직급별로 많은 금액이 포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원 분석입니다. 모든 계획이 끝나면 대시보드 형태의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유형별 또는 근속 기간별, 연령별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경비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경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량의 업로드 방식을 통해서 적용하면 더 효율적이겠죠. 다음 투자 계획입니다.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ERP에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계획에서 신규 투자에 대한 프로젝트를 등록을 하고 삼각 기간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한 삼각 스케줄에 의해서 감가비를 산출하고 마찬가지로 신규 투자도 산출해서 삼각비를 산출하고 손익으로 전송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음 원가 계획에서는 그 공수, 작업 일수와 작업 시간, 그다음에 OT 등을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공수의 표준 임률을 적용해서 노무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음 생산 비용 배부, 마찬가지로 생산에서 사용되는 공통비나 간접비들을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료비 조회가 되겠고요. 제조 원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구조로 뭐 재료비, 노무비, 경비도 있겠지만 지금 보여준 화면은 원가 요소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가에 대한 로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재료비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재 소요량의 구매 단가로 계산이 되고요. 노무비는 목표 근무 시간의 임률, 그다음에 노무성 경비, 설비 가동비, 기계성 경비 등이 있고 나중에 이제 뭐 배부가 의해서 적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재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제품 수급을 통해서 매출 원가가 산출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익성 배부가 되면 제품별 손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품별 손익에는 다양한 구조로 하이라키 구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익, 비용 계획뿐만 아니라 매출 원가, 그다음에 판관비 이러한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손익 분석 대시보드가 제공됩니다. 여기서는 지역 분포에 따른 매출, 수익 분석을 통해서 또는 기간별 등 화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 시뮬레이션입니다. 손익 시뮬레이션에서 보시면은 주요 팩터로서는 판매 단가와 그다음에 재료비, 그다음에 그 인건비, 그다음에 환율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내가 그 시뮬레이션하고자 하는 특정 제품군들을 선택을 해서 그 인상률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자재들을 설정을 해서 판매 단가를 재료 단가를 조정을 하고 인건비 조정을 통해서 조정하면 바로바로 조정된 금액이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손익을 적용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출 계획부터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로직이 돌아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하나의 로직으로 돌게 되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는 그리드에서 표시가 되고 또한 차트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메뉴에서 손익 계획을 클릭하게 되면 손익에 대한 이제 KPI성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품별 손익 화면입니다. 제품별 손익에서는 손익 1, 2의 계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가 보고자 하는 항목들을 계속 드릴다운, 드립업 하면서 상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품별 손익 2에서는 매출하고 매출원가, 매출총액 이런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이라키를 통해서 상세 레벨로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 분석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별 매출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전체적인 트렌드 추이를 보실 수가 있고 지역별 매출을 클릭하면 그 지역별에 대한 지도가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마찬가지로 내가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제품군들을 선택을 하고요. 그 제품군들이 선택이 됐으면 내가 얼마나 인상을 시킬 건지 인상률에 대한 비율을 입력 또는 마우스로 조정 컨트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료비 단가도 조정을 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특정 직급만 선택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변화된 목표 값들이 화면에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손익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매출부터 생산, 구매, 원가, 비용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 수가 있고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재정원가 돌고 있네요. 예, 보시게 되면 데이터가 변경되는 모습을 아래 그 노란색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건 이제 데이터가 변경되는 내역들을 화면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구성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돌았고 조정된 매출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다시 뭐 드릴다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내가 시뮬레이션 결과대로 구현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차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손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영업이익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SAP
시의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반영한 그 내용들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루션의 특장점으로 크게 이제 8가지 정도, 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계획 워크플로우 관리라고 해서 실제 계획이 이제 작업이 되면 승인 담당자에게 승인을 하게 되고 승인 담당자가 최종으로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승인 요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메일링이 가고 승인 담당자는 메일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양한 소스 시스템과 연계가 되는데요. 뭐 이제 클라우드다 보니까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SAP의 이제 데이터라든지 뭐 아니면 기타, 뭐 오라클이라든지 SQL 서버 등과 시스템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버전 관리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많은 버전을 만들게 되는데요. 버전에는 크게 이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화 버전이라고 해서 나만 작업할 수 있는 버전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다양한 나의만의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 버전을 이제 공용 버전.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공용 버전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그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는 그런 버전 관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비 배부입니다. SAC에서 제공하는 그 배부 얼로케이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솔루션을 통해서 샌더와 리시버를 정하고 배부 드라이버를 정해서 이제 배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물론 배부를 할 때에는 좀 배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겠다라는 그 고객의 그 요청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과정, 교육을 통해서 직접 샌더와 리시버를 지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을 하는데 특정 인계값 이하로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에는 해당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메일링이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메일을 확인을 통해서 지금보다 좀 더 매출을 올려라 또는 내려라 라고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일링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 BOM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제품 같은 경우에 원단위 계획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원단위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 자재에 대한 대체재에 대한 등록도 여기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ERP에서 등록하지 못하는 신제품 또는 대체 자재에 대해서 원단위 등록을 할 수 있는 화면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리포트 검색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면을 만들다 보면 많은 리포트들이 있게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리포트가 어디에 있을지를 키워드를 통해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재 이런 키워드 입력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그 검색 리포트들이 출력이 되겠고요. 그 리포트를 선택을 해서 이제 이 같은 화면에 보여질 건지 아니면 새로운 창에 보여질 건지 이렇게 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검색 리포트 지원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국가별 언어 지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대상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자 권한에 따라서 사용자가 설정한 언어, 예를 들어서 뭐 잉글리시다라고 설정이 되면 그 사용자가 로그인 되었을 때 실제 그 사용자에 맞게끔 영어로 변환이 되는데요. 영어로 변환이 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자체 언어가 있겠고요. 그거는 결국에는 메뉴라든지 SAC에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이 자동으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번역은 일괄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일괄 번역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땀 한 땀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화면들의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변환해서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SAP 코리아나 리디안 솔루션에 문의를 주시면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